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코리 한방병원장 김기옥입니다.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한국 골프의 살아있는 레전드 양용훈 프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뭐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다 그러던데, 하여튼 뭐 좋으시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우리가 2018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구독자 수가 벌써 한 16만 명?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척추보는 한방병원에 양용훈 프로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실 것 같은데, 저와 저희 모코리와 우리 양용훈 프로님하고는 굉장하게 특별한 스페셜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시죠? 네, 내일. 굉장히 지금 빡빡한 시간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양용훈 프로의 어떤 그 골프 이야기와 저희 모코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양용훈 프로님을 그 2009년에 타이거즈 이겼던 PGA 챔피언십 우승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도 이제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 양용훈 프로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한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97년도에 KPGA 입회하셨죠? 네, 97년도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일본, 유로피안, 또 세계 초청대회도 있고, 이제 유명한 그 PGA 투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승이 우승은 3번. 일본에서 5번. 5번. 네. 유럽은 유럽은 2번. 미국은 2번. 미국 2번이죠. 근데 사람들이 2009년 그 PGA 물론 타이거 우즈를 이겼기 때문에 그 임팩만 있어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도합 12번의 우승 경력을 갖고 계신 거네요. 유로피안 투어에서도 타이거 우즈를 한번 해서. 네, 그때는 뭐 HSBC라고 네네. 중국에서 했던 건데 2006년도에. 네. 2006년도에 한번 이기시고, 네. 2009년도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몇 번홀이었죠? 칩인 이글이었죠? 14번홀. 14번홀. 뭐 이른 아침이었나 새벽이었나 아주 뭐 전 국민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뭐 마지막 그 18번홀에 그 세컨샷 나무 넘겨서 치는 그게 일명 고구마.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고구마라고 많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웬 고구마 그러는데, 그게 채 모양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잘 맞아요. 지금도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돌려보는데, 정말 나무 넘겨서 그게 한 180m? 200m? 미터로 따지면은 185m 정도? 그랬죠. 그때 거의 한 3m에 붙였던가요? 한 3, 4m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타이거 우즈가 원래 그 챔피언 퍼팅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상황상 내가 거리가 머니까 이제 어쨌든 뭐 먼 사람이 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타이거가 엄청나게 나한테 배려를 했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상적인 뭐 상황이라면 또 그냥 타이거가 뭐 배려를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요즘은 보면은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깍듯하게 챔피언 퍼트를 신경 쓰지는 않더라고. 근데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그런 에티켓을 좀 중시했는데, 근데 다들 전문가들이 의아해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거가 충격을 먹어서 뭐 냉정함을 잃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해서, 당연히 자기가 우승하는 건데 냉정함을 잃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용훈 프로께서 2015년, 그 전에도 친분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12월에 저희 모코리 한방병원을 찾아오셨었죠. 근데 이제 너무 차분하게 오셔서 저도 MRI 검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보지 않았었는데, 경추에 디스크 파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왼팔이 저리셔가지고 목에 통증하고 왼팔이 저려서 오셨는데, 그때 오실 때 우리 양 프로께서도 그 정도 심각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뭐 그 MRI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동안 계속 누적돼 있던 그 뭐 피로도 그렇고 목 그 뻣뻣한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담이 보통 1년에 뭐 많이 걸릴 때는 한 5-6번씩 대회 하다가도 대회 못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 위드로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 이제 그 전에 예전에 이제 확인할 때는 일자목이어서 이제 목이 일자목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담이 많이 오고 뭐 그런다 해서 이제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운동도 하고 뭐 계속 이제 사실 땅만 쳐다보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하면서 이제 목이 안 움직일 정도로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홀 치다가 이제 3홀, 4홀 정도 치다가 대회 포기하고 이제 한국 온 거죠. 한국 와서 이제 보컬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조금 이제 좋아질 거다 했는데 수술을 하냐 아니면 이제 그 양방 쪽으로 이제 수술을 하냐 아니면 한방 쪽으로는 침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대처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목걸이 와가지고 그때 그래도 검사했던 거죠. 실은 이제 평소에도 워낙 차분하시고 이 참을성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제 검사할 때에도 저도 그냥 뭐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MRI 결과를 보고 다시 이제 우리 양 프로님하고 대면을 해서 이제 증상 진단을 이제 양방의 그 리딩을 보고 전달을 할 때 상당히 저도 심란했던 기억이 지금도 6년 전이지만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디스크도 아니고 전문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신데 목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완전 터져서 밀려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비수술을 치료하는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을 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실은 이제 그 정도 디스크 파열되면 본인께서도 MRI 보고 이제 놀라셨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기 좀 뭐하지만 선수 생활에는 치명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회하고 와서 이제 그 MRI 찍고 파열된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제 통증도 제가 느끼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팔을 그 딱 잘린 느낌이 났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도 여기서 뭐 그냥 접어야 되는가 뭐 이제 얼마나 치료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회복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미지수였으니까 그냥 막연히 잘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치료가 잘 안 되면 선수 생활은 못 할 수도 있겠다. 네, 보통 그 선수들 이제 허리하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이 두 가지 병은 선수들이 뭐 솔직히 인력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좀 했거나 내지는 뭐 디스크가 너무 파열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일 포기하게 되는 그 병이 이제 목 디스크하고 그렇죠. 허리 디스크죠. 이게 이제 선수 생활의 전성기라든가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심한 중증 디스크 파열이었는데 뭐 오랜만에 그때 이제 찾아와서 그때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전달할 때 위로의 말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상태가 이제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도 속으로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근데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이제 목걸이 오게 된 게 어쨌든 그 양방으로 가면 수술이 일단 그렇죠. 네. 가장 뭐 이제 먼저니까 그래서 수술이 아닌 걸로 이제 해야지 이제 회복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또 대회도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니까 이제 한방 쪽을 택해서 또 목걸이 또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제가 딱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주문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골프채를 놓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 그래서 아니. 내가 놀랬어. 너무 본인이 담담해서 아니,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놀래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 네 하고 끄덕끄덕해서 기억나요? 그때? 네. 아파서 못했어요, 어차피. 할라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아프니까 뭐, 포기도,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를 해결해야 뭐,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대회는 무슨 대회예요. 그러니까, 예, 쉬는 게 제일, 예, 치료하고. 일반인들 같으면 그 정도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이 눌려 있으면 통증은 둘째치고 아예 팔을 못 들어 올려요. 근데 아주 그 참을성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좀 덤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치료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양용훈 프로께 감사하다는 말을 거꾸로 전했던 게 뭐냐면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 만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이고. 근데 반대로 의사들도 실력 있는 의사가 되려면 좋은 환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양용훈 프로께서는 정말 흔히 말하는 FM대로 자가고문에서 제가 공고해진 사항대로 그대로 1년을 따라오시고 6개월 1년을 따라오시면서 이제 결국 다시 재활에 성공하셔서 또 우승을 하게 됐죠. 기록을 보니까 2015년 12월 12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까지 13일을 이제 입원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통원 치료 9회 이제 3개월 하시고 그때는 그랬죠? 이쪽 위치의 병원이 아니었어요. 저쪽에 있었죠. 도곡동에 있었죠. 도곡동에 있는 네. 병원이었어요. 우리가 9년도에 이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퇴원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주치의로서 굉장히 만류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싱가포르 초청대회. 네. 네. 그래서 2주 13일 입원 치료에서 그래도 호전이 많이 됐는데 증상은 호전이 되었지만 안에 이제 파열된 디스크는 그게 흡수되고 치료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매니지먼트고 유명 선수다 보니까 기존에 초대받았던 그 대회가 뭐였죠? 싱가포르 싱가포르 오픈이었어요. 싱가포르 오픈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1월에 있었죠. 네,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태어난 환자가 디스크가 파열된 상태에서 1월 달에 대회를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자살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신뢰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했었죠. 막 웃으셨는데 그때 그냥 반식만 하고 톡탁거리다가 탈락해서 오시라. 이거 유명 프로 선수한테 대회 나가서 그냥 좌측에 탁탁탁탁하고 그냥 탈락해서 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욕을 왜냐하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 나중에 저기 밤에 이렇게 그 중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방송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치시더라고. 그때 스윙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어? 좀 한 70%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았어요. 네, 뭐 그런 대로 뭐 성적이 나다 보니까 예선 통과를 하게 됐어요. 이틀도 저도 이틀만 치고 오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고 간 건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선수고 그동안 몸에 뱄던 게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나름 이제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열심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선 통과하고 4일 다 쳤는데, 근데 뭐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어도 뭐 그 당시에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12월에 이렇게 말에 퇴원하고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치료 계속 하다가 3주 정도 만에 대회를 나갔는데 그래도 스윙이 조금씩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몇 달 정도 더 이제 재활 치료 집중하셨죠. 네. 네네. 치료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좀 더 치료가 잘 되면 앞으로도 대회 하는데 자신감? 예,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는 좀 되게 불안했고 저도 목이 이제 아파서 중간에 대회 하다가 포기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또 대회 하다가 또 이게 잘못되면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를 다 치르고 나서는 앞으로 몇 달 후면 지금보다 더 희망이 있겠다는 두 가지가 다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의료진들하고 아주 조마조마했었어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4일을 게임을 하는데 초청 선수들은 2라운드를 무조건 쳐야 되는 그때 상태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1라운드에 인사만 하고 와라 라고 했더니 아이고 형님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2라운드까지는 쳐야 됩니다. 그러면 반씩만 하다가 오시오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위권에 있었어요. 2라운드 끝나는데 그 컷 탈락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왜 3라운드 본선에 그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아무래도 3라운드 4라운드 하다 보니까 체를 완전히 놓은 상태에서 2달만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양 프로께서 지금 얘기하시지만 저도 그때 그랬죠.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검사하고 봐야 되겠지만 재활에 대한 걱정도 있으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반대급부적으로 자신감을 가졌던 게 치료가 굉장히 잘 돼서 선수 생활을 다시 제대로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을 오히려 조나 이복으로 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회 이후에 4월까지는 제 기억으로 연습 스윙도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하고 매주 의논하시면서 가벼운 푸시업, 그 다음에 빈 스윙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다가 거의 뭐 채를 반년을 안 잡다가 2016년도 후반기에 몇 게임을 나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2-3개 대회로 우승할 뻔했었어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료 의료진들하고 되게 안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골프가 저도 20년 가까이 골프를 칩니다만은 정말 이상한 스포츠다. 이렇게 마음 비우고 쉬다가 치면 오히려 스윙이 잘 되나? 네, 그런 생각도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뭐 좀 감기가 걸렸거나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제 대회를 시작하면 대회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뭐 세게 안 치고 한 80% 정도. 보통 선수들이 대회할 때는 90에서 95% 정도. 좀 심할 때는 100%까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스윙을 하는데 한 90%에서 95% 스윙할 때가 제일 이상적으로 플레이가 잘 돼요. 근데 아프면 본인이 아니까 한 80%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이제 어떨 때는 뭐 만약에 7번 아이언 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6번 아이언으로 이제 치는 거죠. 한 클럽 더 잡고. 한 클럽 더 잡고 부드럽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적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하고 한 그 주에는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연습할 때부터 뭐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넘치다 보면 가면 뭘 하냐면 좀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 이제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좀 멀리 치고 싶고 뭐 특히 이제 파5 같은 데서 이제 투혼 해야 되고 이러면 티샷도 멀리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긴 파4에서 좀 멀리 쳐야 되고 이럴 때 아무래도 뭐 한 10야드, 20야드 더 나가면 클럽을 한 클럽을 더 짧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심도 생겨서 컨디션이 좋으면 더 세게 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오히려 성적은 바닥인 거예요.